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손동생녀 오윤철 그리고 용프랑키스트 총각내 이영석과 함께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수비 158회 루비스톤 유수진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유수진 마스터께서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수행자거든요. 수행자? 수행을 합니다. 네. 그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벽을 보고 가구좌를 튼 다음에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 말고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진짜로 이 수행을 통해서 도를 이루신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띠 수행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사띠 수행을 하는 수행자인데 사띠 마스터가 사람들에게 수행을 가르칠 수 있는 마스터로 지금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학기하고 한 학기 쉬고 한 학기하고 1년 쉬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4학기가 되면 사띠 마스터가 됩니다. 물론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사회가 마음 운동을 왜 하고 싶으냐면 제가 돈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 오시는 10분 중에서 3-4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하세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너를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힘든데 이거를 뭔가 스스로 좀 마음을 치료해주고 보다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인생. 그리고 그 바닥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또 오더라고요.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제 고객 중에서 어느 날 이분은 용돈만 66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네? 용돈으로만 660만 원. 660만 원 용돈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이혼을 하시겠대요. 아니 자식들도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 좋은 이제 외국의 좋은 학교에서 막 전교 회장하고 막 이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나셨고 결혼도 너무 부자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도대체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 쓴 적이 없고 나는 누군지 나의 존재는 뭔지를 모르시겠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 이제 연배가 좀 있어요. 그 연세에 이혼을 하시고 해외에 그냥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해외를 나가시고 저는 1년 동안 그분이 안 계시. 저의 사실은 거의 뭐 멘토 같은 그런 고객이셨는데 1년 동안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재회를 했어요. 재회를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 동안 이분은 그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수행을 만나서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만났는데 저한테 수진씨 왜 이렇게 사람이 진기가 다 빠졌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름은 잘 견뎌왔고 잘 해결했고 이제쯤은 나는 괜찮아졌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내가 괜찮은 척 했는데 이게 티가 났다라는 게 그리고 티가 어느 정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진기가 팍 빠져서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보인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저한테 쇼킹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보이나 보다. 그래서 그 충격을 먹고 저한테 내가 수진 씨랑 만나지 않았던 그 1년 동안에 수행을 만났고 이제 이번에 무건 수행을 하러 갈 건데 그냥 워크숍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말 않고 따라 나섰어요. 처음으로요 화장 안 하고 편의점 갈 때도 메이크업하고 가요. 못 알아보시면 엄마가 전투사정이 다르니까 동네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화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낫으로 배낭 하나 메고 운동화 신고 맨날 K리대 막 칼정장 입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고 이 바지 편안한 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서울역을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막 6억 벌고 막 이런 때였어요. 사기당하기 전에.
그래서 첫 차가 벤츠 E200K였어. 두 번째 차가 E350 카브리올레 탔어. 네. 엄마가 벤츠 많이 사줘. 이러다가 이제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그 해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택시를 타본 거예요. 맨날 벤츠 타고 막. 막 시간만쯤에 허벅지로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 허벅지로 핸들 이렇게 들어다놨다는 그러니까, 거. 네, 마다할 때 다녔어. 아무 차는 안 되는데. 오토바이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바로 죽는 거야. 그 바깥에 파란 거 내 거야. 그죠? 정말 외국 사람이 오토바이 훔쳐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 택시를 타본 거예요. 그때 기본 요금을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막 반성을 막 하면서 기차를 타고 이제 경남 김해까지 내려갔어요. 산에 수행처가 있어요. 여기는 정통 인도식 불교라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은 수행 선배야. 우리보다 수행을 먼저 하신 분이시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그 절도 막 그 쥐와 지붕이 막 척척으로 얹혀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행처,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에 잤는데 일어나네. 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6시에 아침을 쓰는데 미음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수행자는 점심밖에 안 먹거든요. 저녁을 안 먹어요. 소식하는. 네. 그래서 미음을 먹고 그리고 또 수행을 하라. 또 수행을 해요. 그러면 또 점심을 줘. 점심을 먹어. 또 수행을 하라 그래요. 그럼 가서 또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쭉 해주셨어요. 저의 그 스승님은 부타팔라 스님이신데 이분은 인도 가셔서 이미 이제 그 도에 이르신 분이에요. 도에 3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몇 분 안 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분이에요? 네, 저희 우리나라 사람이시죠. 근데 인도에서 법명 받으신 게 부타팔라 사띠어요. 어쨌든 그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수행하라고 또 수행. 가서 자라 그래. 그럼 가서 자. 일어나면 또 새벽 3시에 일어나. 이거를 한 3일 정도 하고 나니까 방 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좁은 방 한 칸에 이불 한 채 있고 상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거울도 없어. 드라이기도 없죠. 그럼 나는 그 화장실도 안에 없어요. 밖에 있어. 그럼 밖에 가서 머리 감고 머리 어떻게 말려요? 물 뚝뚝 떨어지는데 막 앞머리는 그지 같고 막 창문 보면서 실핀 뽑고 막 머리 까고 막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전화도 안 터져.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그러니까. 미쳤구나 내가. 근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다 됐어요. 갑자기. 이걸 나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자고 딱 일어났는데 나는 가서 뭐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정리가 되면서 단전에서부터 에너지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비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비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는 당신이 쓰시는 물건들을 이렇게 잘 아는데 매일 쓰는 당신 마음은 얼마나 아세요? 할 말이 없어요. 당신 마음이 뭐를 하면 즐겁고 행복한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늘 남을 위해서 자료를 찾고 계획을 짜주고 가족들한테도 뭔가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선물 같은 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주는 게 더 기쁜 그런 사람이었고 퉁치는 게 좋지 차라리. 그게 편해 속이. 받으면 다 비식어보고 싫어.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타적인 것도 급기인 거야. 정규 공포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너무 이타적인 것. 그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겠어?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처 작주를 생각하고 살아요. 처한 곳에서마다 내가 주인이게 하라.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수행을 하고서 이제 김해를 떠나올 때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3,000만 원 내면 평생 거기서 수행하면서 먹고 자고 일 도와드리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수행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내가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일이 정말 힘들고 인생이 또다시 바닥을 간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와서
수행하고 평생 살면 3천만 원만 내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걸 지키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믿을 기대 언덕이 탁 생기면서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 경험을 고객들을 만나면서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한테 이 수행하는 방법,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면 와서 여기서 쉬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수행처를 서울에다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정말 의외네요.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 좀 사실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수행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음이라는 것의 특성은요.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나요?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남자친구가 카톡을 읽고 씹었어. 그렇지. 왜 씹었지? 이 새끼가? 어. 남매야. 오빠랑 나랑 남매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오빠는 남매야. 그치 오빠? 저한테 그러세요. 욕도 끊으래요. 양경 선생님 쌍욕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거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읽고 싶었지? 회사가 바쁜가? 아니면 나한테 애정이 심었나?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마음이 계속 돌아다니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세요. 속 시끄러워, 그렇죠? 근데 이 속 시끄러운 거 하기 싫은데 특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혜도 타로 마스터님 책 있죠? 색칠을 해. 색칠을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세요. 그렇겠죠? 색칠하면서 집중하니까 마음이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힐링이 자동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칠 공부하는 그 책을 베스트셀러 1등으로 올리신 거잖아. 그리고 여자분들 뜨개질 하실 때 집중되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야 편안해. 근데 얘는 막 돌아다니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머물러 있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탄력이 없으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살면서 외부적으로 어떤 영향이 안 오는 때가 있을까요? 아니 항상 오죠. 항상 오죠. 누군가 항상 나를 건들고 어떤 상황이 계속 외부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줘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탄력이 있어요. 마음에 탄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애기들 한번 보세요. 미친 듯이 탄력이 좋아. 좀 전에 울다가 좀 전에 미친 듯이 또 웃잖아요. 좋아 죽겠대 또. 좀 전에 울다가. 응? 근데 그거는 마음에 탄력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힘드시면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하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탄력이 없어서 마음에 근육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좀 근육을 만들어서 내 마음이 외부적인 어떤 자극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안에 엽기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얘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사물에 갖다 놔, 마음을. 그래서 이 움직이는 사물을 따라가면서 계속 인지를 하시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내 몸에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갖다 놔. 배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숨을 쉬시면 배가 일어나죠. 아, 배가 올라오네? 라고 인지하세요. 알아차림. 그리고 숨을 내쉬면요. 배가 내려가죠. 아, 배가 꺼지는구나 라고 또 알아차리세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지. 배를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죠. 게다가 왔다 갔다 운동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 배가 일어나는구나. 아, 배가 꺼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따라가시다가 놓치게 되세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이거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먼지가 다 가라앉죠. 그리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세요. 왜? 내가 뭔가를 보면 알아차리는 훈련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다 눈에 다 보여. 그래서 반무덤이 되는 거야.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게 알아차리는 게 그냥 훈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것만 맨날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많이 되셔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대표님들은 또 아마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어떤지 금방 파악하시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금방 파악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통찰력이고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를 집중하시고 알아차리는 거에 훈련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잠시 3분은 작두타는 시공입니다. 저희 세 명이서 자, 다시 한번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너무 일어남? 많이 사라지지 않은 거. 많이 나왔어. 일어나기만 계속하고. 우리 대표님 말씀 이제 두 가지 해주셨는데 거기다 제가 또 하나 더 해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날 일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도 수련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제가 처음 이제 누가 거기에 수련을 갔더니 한 12시간을 재우지 않고 계속 그래요. 화가 날 일입니까? 나중에 대답하다가 너 한 번만 더 물으면 때린다. 이 쌍놈의 새끼야. 화가 날 일인데 이 새끼야. 너 같은 화 안 나겠어. 그 때리지 못하니까 또 다시 그래요. 화가 날 일이니까 이거를 거의 수련 가면요. 제가 갔던 곳은 시계랑 이런 거 다 빼서 핸드폰. 그리고 바깥 햇빛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시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불어. 근데 나중에 진짜 이 새끼 내가 때리고 내가 나가야겠다. 근데 계속 앉혀놓고 화가 날 일이니까. 화가 날 일이 계속 그래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때려놓고 그래서 다시 그래요. 화가 날 일이 아닙니까? 다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돼요. 나중에 정말 시간이 12시간, 13시간 지나면 딱 깨우침이 딱 와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고 내가 만드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고민을 아웃소싱 거야. 이거 가볍지만 잠깐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쵸?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남한테 주는 거야. 아웃소싱. 고민을 다 아웃소싱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내 몸과 마음이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야. 그래서 작은 거지만 빨리 아웃소싱 주세요. 아웃소싱 저에게 돈 주고 맡겨주세요.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너무 오래돼요. 사실은 아까 어떻게 어느 누구보다 사실 물질적인 것에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수행이라는 두 단어가 유수진 대표에게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나 꿈은 안 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거짓말 쳐요. 꿈이 없어서 미쳐버렸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결국은 여러분은 재테크는 숫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테크는 네. 금융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열심히 벌겠다. 내가 이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내가 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다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재테크 못하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 모으다 보면 힘들어도 그러면 다 해약하고 다 때려치고 그 돈 갖고 유럽 가서 500만 원, 700만 원 쓰고 마통만 들고 오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절대로 재테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도대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유지를 못하시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지? 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럼 철학을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만난 게 수행이고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정말 맞춰야 될 공부가 있다면 사람 마음에 대한 공부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행 전에 또 네네.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뭐 강의도 준비하셨고 네네. 상담도 다니고. 그러면 지금은 수행 이후에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때 내가 수행 전에 똑같은 일을 할 마음과 때 지금의 마음. 지금 수행할 때는 정말 진기가 이렇게 촉촉히 항상 흘러 넘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게 좀 달라졌을지는 잠깐만요. 어떻게 나를 길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질지 몰랐어. 힘들었어. 끊을 시간이 없어. 시간 20분 동안. 자, 이렇게 해서 벌써 2부를 마쳐야 돼. 시간 너무 후딱하죠. 맞아. 요즘 제가 무슨 뭐 목상에서 치킨 먹고 싶어서 제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잠시 후 3부에 과연 요즘 우리 유수진 마스터의 진기는 촉촉하게 젖어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